4월 23일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4월 22일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끝났는지, 그리고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공식적인 추천주도 나갈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거 나왔죠.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6천억 규모의 발전 장비 설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고, 그리고 최초로 해외 쇠빙 전용선 수주 소식 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후반에 추천주와 같이 엮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잠깐 볼까요? 신시장 진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바르질라 얘네랑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애들이 누구냐, 포트폴리오 가장 비슷하게 구성하는 애들이 누구냐, STX 엔진이거든. 그래서 STX 엔진이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조선 쪽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엔진 쪽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선박 엔진의 35파도를 치고 있는 데가 있으니 거기가 어디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승하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제가 현대중공업이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선박용 엔진이고, 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 얘가 살아있는 이슈라면 얘는 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더 상승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중공업은 오늘 또 11%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미국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 공급 이 계약이 떨어졌어요. 뭐 얘기하자마자 바로 나와. 그래서 뭐 추천한 건 아니고요.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신기하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지금 사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 종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의 발전, 그걸로 인한 반도체의 상승,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안전, 그로 인한 원전, 그리고 거기에 따른 ESS, 그로 해서 2차 전지의 상승,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SMR,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상승,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니까 또 뭘로 나가요? 배 선박 엔진 가지고, 천연가스 엔진이죠. 엔진을 가지고 전기를 뽑아오자 식으로 지금 불똥이 튀면서 상승세가 나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AI의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AI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미친 듯이 들어가게 되고, 거래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못 구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공급 하청이죠. 우리나라 공급 하청 업체들이 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레버리지를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이거고요. 지금은 시발점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이 미친 듯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 이게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배의 엔진까지 빌려와서 발전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해서 나와줄 것 같은데 조선 기자재 이쪽으로 보는 건 글쎄요. 지금 메인 축에서 살짝 어긋나요. 돈이 없지 투자할 게 없는 건 아니잖아. 뭐 얘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메인 줄기를 잡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레버리지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스페이스X 놓친 건 조금 아깝기는 해. 근데 지금 뭐 별 다르게 중요한 사실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앨런 머스크가 나는 독재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지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차등 의견권 도입. 이게 뭐냐면 니네들은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갖지만 나는 한 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겠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내 의견에 반하지 마. 그리고 이사회진을 바꿔가지고 우리 회사에 가는 방향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주들이 이사회 선임에 영향을 주거나 법적 조치에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나는 독재를 하겠어.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있는데 9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 의장직도 내가 먹겠어.
머스크는 머스크만의 독재 회사? 독재 정권? 뭐 욕할 건 없죠. 나라가 아닌데 뭐. 아무튼 그렇게 가겠답니다. 그래서 의결권도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이 사진도 바꾸지 마. 그리고 난 의장할 거야.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6월쯤에 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돈 때려 넣지 못해서 난리죠. 그리고 저의 시각입니다만 다른 뉴스들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의 시각입니다만 스페이스X가 적에도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이건 이제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지구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상당한 권력입니다. 지금 안보가 안 그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터넷 통신망을 잡죠. 그래서 이제 군부 통신망도 해킹당하고 끊기고 안테나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가 발생해요? 스타링크로 인한 교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전쟁을 처음에 스타링크가 굉장히 도왔었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돈 안 줘가지고 인터넷 끊어버리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스타링크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인터넷 그리고 더 빠른 인터넷, 왜? 자율주행 같은 것들, 로봇도 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거랑 맞물리죠. 같이 물리면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주고 있죠. 그래서 통신 장비들이 엄청나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가 상승하면서 이제 광 케이블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갑자기 NV링크라는 것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여기에 GPU가 여러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개 들어가는 이 GPU에 통신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구리선으로 돼 있던 것들을 광케이블로 연결하겠어 이래갖고 광통신 관련주들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쭉 한번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6월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니까 그 관련주들의 상승세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관련주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주 IB 투자 뭐 이런 녀석들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 한번 볼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면 최근에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한번 빵 주고 옆으로 뺐다가 한번 빵 주고 옆으로 뺐다가 한번 빵 주고 옆으로 뺐다가 또 한번 빵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세가 나오는 건 맞는데 최근에 너무 모가지 부러질 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얼마짜리였어? 5,000원짜리였거든요. 5,000원짜리가 지금 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템버거 간 것들은 전 안 봅니다. 안 봐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굳이. 그래서 아무튼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저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거 많잖아. 반도체도 지금 돈 넣기 빡신데 뭐 저런 것까지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전선주가 올라갔죠. 얘네가 또 엔비디아가 또 한마디 했어. 지금 전력을 우리는 직류로 바꾸겠어라고 이야기가 나와준 상황이에요. 지금 엔비디아가 한번 묻었을 때 주가가 상승해주는 게 꽤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처음에 뭐 줬어요? HBM4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상승해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테크윙이 들어갈 수 있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HBM4가 올라가면서 이거 너무 비싸다. 제2의 HBM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HBM 보조로 붙는 게 뭐예요? 소캠이죠. 소캠2가 이제 되면서 소캠2 관련주들의 상승세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까 광케이블 이야기 한번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직류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A씨가 있고 D씨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건 교류 전력이고 이건 직류 전력입니다. 직류는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고요. A씨는 누가 만들었어요? 테슬라가 만들었나? 뭐 무튼. 근데 D씨가 좋아. 효율이 좋아. 근데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전압을 높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A씨는 전압을 높이기가 좀 수월한데 D씨는 전압을 올리기가 불편한 거예요. 기술이 없어. 그래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 A씨를 바꿨습니다. D씨를 안 쓰고 A씨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D씨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이제 DC 전압을 높이는 기술들도 있고 효율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씨에서 DC로 바꾸는 이 정도로 효율을 올려야 될 만큼 에너지가 모자랍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AC로 기존 설계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이걸 DC로 바꾸려고 하니까 싹 바꿔야 됩니다. 싹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서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지금 20만원 근처까지 가 있거든요. 이게 액분해서 20만원입니다. 야 얼마야? 와, 만원짜리 애가 지금 10만원까지 갔어요. 2000% 올랐어. 근데 더 갈 것 같아. 야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얘가 올라가게 된 배경은 뭡니까? 미국이 20년 동안 전력 설비 바꾸지 않았어. 그래서 한 번에 전 국토에 있는 전력 설비들을 싹 갈아치워야 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쫙 상승세가 나왔고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얘도 같이 쫙 미친 듯한 상승세 나왔죠. 얼마야 이거? 8만원짜리가 100만원 같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쯤만 올라가도 많이 올랐네. 4배 5배 올랐으면 됐지 뭐. 근데 여기서 더 갈 줄 몰랐어. 근데 더 갈 것 같아.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부품, 이걸로 인해서 상승세. 갑자기 엔비디아가 AC를 DC로 바꾸겠대. 근데 얘도 얘인데 효성중공업 얘가 미쳤던데. 얘는 얼마야 이거? 10만원? 17만원? 20만원 하던 애가 지금 300만원 돼 있어요. 300만원. 야, 시총이 28조. 야, 이걸 여기 덤벼야 돼?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더 갈 것 같기는 해서 보고 있는데, 야, 난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네.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설비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해서 알루미늄 올라왔는데, 알루미늄은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알루미늄이 모자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튕겨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전쟁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해. 지금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중동 재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어차피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입 아프죠.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이거 너무 많이 이놈 저놈 막 띄워주니까 나는 이거 못 잡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뭘 했어요? 반도체 레버리지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레버리지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죠. 얘도 뭐 6천원짜리가 지금 89,000원 올라와 있어요. 근데 더 가. 뭐 잡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너무 높다고 해서 지금 못 들어갈 만한 때가 아니야. 지금 너무 높아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반도체는 앞으로도 지금 을이 갑으로 변하는 시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탄탄하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했고 레버리지 한번 잡아보자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아프죠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실적 발표 있으면 꺾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꺾이긴 하지만 우린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있죠. 여기에 보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업황 상승 초입 구간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리튬 가격은 중국 배터리 수출세 환급금 폐지에 따른 1분기 풀인 수요 소멸 효과를 상쇄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작년까지 중국에서 리튬 배터리를 수출하게 되면 수출에 따른 환급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원금 줬어요. 수출하면 지원금을 25년까지 주고 26년부터 안 줘. 그럼 지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미친 듯이 뽑아냈지 밖으로. 그러면은 사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야 될 사람들이 25년도에 샀어. 그러면 26년부터 지원금이 없죠. 그리고 25년도에 몰아주기를 했으니까 26년도부터 어때? 사람들이 안 사죠. 25년도에 왕창 사놨잖아.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안 산단 말이야. 그걸 이제 풀인 효과라 그래요. 밀어냈어. 그러면 수요가 없죠. 얘네들이 다 팔았잖아. 이미 땡겨서 풀인 했잖아. 그래서 수요가 없단 말이야.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지.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으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 공급만 있어.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리튬도 어때요? 밀어냈어. 더 이상 이제 수요는 필요 없어. 왜? 작년에 다 샀으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 그래서 풀인 효과가 소멸되었다. 상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인 효과는 대충 이해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키로당 10달러가 들어가요. 지금 20달러까지 상승했어요. 키로당 20달러까지. 중국 광산 재가동 지연 주요 모시기 나오는데, 중국 광산을, 리튬 광산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키고 있어요. 공급이 줄죠. 리튬 공급이 줄죠. 서방 리튬 재련소의 투자 유인이 25달러 플러스 킬로그램 모시기 나오는데, 서방 쪽에서 리튬 재련소를 돌리려면 리튬 가격이 25달러 이상이 나와야 돼. 근데 이 앞에서 보면 뭐야? 지금 어디까지 상승했어? 달러까지 상승했어. 그러니까 서방에서 지금 돌리면 그램당 5달러의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지금 재련소를 못 돌려요. 그럼 누구만 생산할 수 있죠? 중국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그리고 광산도 재가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요. 이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리튬은
광산이 많잖아. 아르헨티나 광산도 있고 우리나라가 뭐 여기 투자했다 저기 투자했다 어디에 엄청난 광산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근데 왜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을까? 중국이 리튬을 재련합니다. 정제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리튬을 캐죠. 그거를 중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중국에서 리튬을 정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광산들이 있더라도 정제 기술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정제된 리튬이 나와서 리튬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리튬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가격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리튬 광산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건 뭐예요?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리튬에 대한 중국 의존도 축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는 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리튬 의존도가 70%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30에서 40%까지 떨구려고 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그런데 한국이 여기서 차지를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광산도 없고요. 정제 재련 기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걸 3%로 점유율을 낮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전판을 마련해주고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산 뭐 투자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장을 먹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업황 상승의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상승해 줬잖아요.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 양극재 업체들이 선두로 충당금 하니까 판가 상승 등 추정치 상향을 기대한다고 밝힘.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재고고 쌓여있던 애들이 마이너스였죠. 가격 계속 빠지니까. 근데 얘네들 재고 가지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얘네들은 충당금으로 있던 애들이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된다 이거죠. 추정치가 상승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돼요. 재고가. 그래서 실적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2차전지 실적이 나아져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 아니 아직도 남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지? 대충대충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란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어때요? 드론이 메인이더라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이 봤을 때 드론에 대해다가 입방이 투자를 해야겠구나. 미국 국방부 드론 무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 이걸로 인해서 퍼스텍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힘을 발하는 거라고 봐요. 물론 장기적으로 얘네들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난 좀 아니라고 봐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요. 당분간 상승세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 대충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났네. 아직 추천주 얘기 안 했잖아. 추천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 진짜 너무 잘 가지 않아요?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요즘에 제가 이 영상 찍어드리면서 댓글이 퍼러미스밖에 안 달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에도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통령이 베트남 지도자와 만나서 원전 인프라 과학협력 확대할 것이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전주가 상승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크게 상승해 주지 않았죠. 내용 찾아보면 뭐 빌린 간담 한인회랑 뭐 이야기했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 베트남 오기 전에 뉴스들을 살펴보면 이번에 가갖고 원전도 이야기하고 히토류도 이야기하고 별거 다 이야기할 거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있는데 정작 오늘은 뉴스가 없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이 4월 21일 저녁부터 4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2일에는 사람들이랑 꿍짝꿍짝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좀 분위기 좀 풀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23일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23일에는 뉴스가 빵빵 쏟아지겠죠. 거기에 뭐 있어요? 원전 관련 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가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따라서 간 총수들이 누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따라오고 있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SKT 최태원 회장은 와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데이터 센터 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까 아무튼 데이터 센터 지어준다 그랬고, 정의성 회장도 현대차 공장 하나 지어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왜 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구자은 LS 회장도 오려고 했어. LS 회장도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못 왔어요. 이걸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광산 쪽 있죠. 히토류 관련해서 LS 에코 에너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LS 에코 에너지의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세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베트남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뭐 하고 있죠? 여기 있죠. 해저 케이블 사업은 베트남 모시기랑 설립 추진 중이고, 히토류와 해저 케이블 모두 베트남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블라블라블라 27년까지 매출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베트남 히토류랑 연결되는 애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얘를 추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와 있는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박스권을 있고요. 박스권 상단 뚫어서 이제 대가리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대충 훑어드리죠. 일단 포스코 그룹의 회장님도 베트남 따라갔습니다. 인도 생산기지도 가셨고 베트남 공급망으로 해외 확방 뭐 이래갖고 대통령 따라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랑 모시기 해갖고 5대5 해서 제철소 하나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2030년까지 히토류 약 1조 3조 원으로 성장 가능,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에 따라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히토류에 관심이 없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히토류로 좀 어떻게 꿍짝꿍짝 해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히토류 광산 우리가 먹겠어 라고 뺏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언급이 됐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쪽으로 지금 진출이 가능한 곳은 어디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베트남에도 관심이 많다. 거기에다가 LN 꿍짝꿍짝 될 수 있죠. 트럼프가 직접 픽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 참여 확정. 1월 15일 뉴스입니다. 이걸 보는 이유가 뭐죠?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가 올라갔고요. 그에 따라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야기가 나오면 LNG 관련 이야기가 분명히 튀겨 나올 거고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반영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히토류랑 LNG 관련해서 좀 강력하게 튀어줄 여지가 높은 종목이지 않나. 차트적으로도 지금 현재 위치가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께 추천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6년 4월 3일부터 투자가 가능하겠군요. 공식적으로 내일부터 공개 추천주가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상황 보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함께 잡고 싶고 매도 타이밍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영상을 거의 한 30분을 찍었네요. 오늘은 좀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라고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